대일주의, 경공업 대일주의, 무역 대일주의, 세 가지 대일주의인데 금년에 특별한 계획중대로 하고 영년은 어만땅 만부할 거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답니다. 내가 이번에 카타보고 회담할 때 유엔에서 뭐 제재 알았다고 나갔다 하는데 사정을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시사 만화가 최민화백은 지난 2008년 대규모 북한 방문단에 친구인 양인목 선생과 후배 이규민 씨를 초대했다.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국내 정세가 어수선했지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때였다. 방북을 결심하고 나서 굉장히 설레었죠. 떠나기 하루 전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더욱이 어머니께 제가 이 사실을 말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조심하라고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만류를 하시고, 물론 이제 다 큰 제가 북을 정말 이해하고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여전히 어머니께서는 그런 피의식을 갖고 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그런 또 이데올로기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북녘 사람들은 늑대 같거나 호전적이라거나 좀 비이성적이거나 반인간적일 거라는 어떤 막연한, 그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북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서로를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이렇게 핥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과 생각들이 저를 설레이게도 하고 좀 두렵게도 했던 그런 심경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제 북녘 땅이 보인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내려다보면서 굉장히 가슴도 설레이고 벅찼는데, 막상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경치가 실제로 보이면 우리 이제 고향 모습하고 좀 비슷하고 우리가 늘 봐왔던 모습하고 비슷한 게, 아, 여기도 우리 땅이구나 이런 느낌이, 뭐가 틀릴까 궁금하기도 하고, 비행기 내려서 북측 사람들 만나기 전까지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왔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북녘의 들과 이렇게 북녘의 땅들이 서서히 비행기 차창 밖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역시 사람 사는 것은 다 같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항이 생각보다 이렇게 규모가 작고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가까운데 한 50분 만에 와버렸는데. 직항을 하면 바로 그렇죠. 직항이면 더 가깝죠. 그렇죠. 막상 그렇게 도착해 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가졌던 그런 환상들은 다 하나의 한갓 꿈이었고, 현실은 북한도 그냥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의 눈동자를 그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저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까? 집에 돌아가면 자식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고 살까?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렇다고 꼭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인목 선생님. 그럼 어느 상점에? 동평양 상점이라고. 아, 동평 상점? 아, 그렇구나. 입니다. 그대로. 더 젊어지신 분. 아, 그래요? 나. 그거 하시는데 오늘 이런 행사일 때는 이제 또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고. 만화가. 네. 아, 기억하시네. 아니 그때 대장이시니까 보스 대장에 따라 하니까. 오늘 또 버스 대장. 네. 풍심이다 학생. 큰 통일 사업군이에요. 네. 이 얼마나 그 선생님들 잘 이렇게 편히 보장해주면서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분. 네. 어제 들어왔을 때부터 날씨 추워서 근데 오늘은 우리 평화 담천 들어왔으니까 날씨 굉장히 좋아요. 다 왔어? 네. 아, 역시. 다 왔답니다, 우리. 다 왔습니까? 여기 차에 계신 분들이 이제 3박 4일 일정 동안 계속 쭉 함께 하실 텐데요. 서로들 이제 익숙하게 좀 얼굴도 좀 익히시고 여기 보시면은 대충의 그 뭐 하신 분들이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좀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톨릭계 평신도입니다. 네, 네 대리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즐겁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 시내에 들어왔다. 처음으로 만난 평양은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처럼 대동강을 따라 도심이 형성돼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본 모습처럼 구호가 걸린 건물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도시 외관과 건물들은 낡은 티가 났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깨끗했다.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보통 고려 호텔이나 양각도 호텔에 머문다. 우리가 3박 4일 동안 묵게 될 숙소도 양각도 호텔이다. 양각도 호텔은 서울 여의도처럼 대동강 양각도에 위치해 있고 미니 골프장까지 갖추고 있다. 공사가 재개된 류경 호텔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평양 최고 호텔이다. 호텔에는 대집단 예술공연 아리랑과 평양국제영화축전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네, 우리나라 영화 봤습니다. 가끔씩. 한 여학생의 일기라고 봤습니다. 연출가요. 네. 우리나라 학생. 그럼 이분들 이번 영화 축전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맞아. 영화 축전. 진짜 영화 축전. 오직 폐막식 가고 그러면은 다 통역에서 끝나고 다 집에 간 거예요. 아니 그러시면 그냥 제가 찍어서 이렇게 하나씩 앉으시고 예. 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할 수 없었다. 북측 안내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이다. 여장을 푼 일행은 호텔 주변을 둘러싸고 흐르는 대동강 둔치로 산보를 나갔다. 평온한 평양의 일상. 풍진 세상을 굽어보는 듯 잔물결 이는 그 푸른 강물이 고고하게 서해로 흐르고 있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만경대였다. 만경대는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북측 동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만경대는 우리에게 무척 민감한 곳이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방북했을 당시 만경대 참관 여부로 논란이 일었고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기도 했다. 여기 지금 앞에 바라보이는 산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라고 해서 남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오르면은 만 가지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그 봉 이름을 만경봉, 그리고 이 마을을 만경대라고 이름 지어 불렀습니다. 그때로부터 수련님께서는 20년 만에 나라를 찾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둘이 만경대 고향 집에는 일가분들께서 리용하신 사정물들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의외로 작고 평화로운 공원 같았다. 여느 패키지 여행처럼 안내원의 설명을 유심히 듣는 사람들과 뒤에서 사진 찍기 바쁜 사람들, 그리고 먼저 들어가 구경하는 사람들. 흔한 여행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만 이곳이 북한의 영원한 지도자 김일성 주석의 생가였다는 것 말고는. 만경대 생가에서 작은 언덕을 넘으면 만경대 혁명사적관이 있는데 이곳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조별로 움직일 것을 재촉하는 안내원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강요당하는 느낌은 없었다. 김일성 주석님 아버님께서 교육 사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김형자 김형직 선생님께서 노래도 주시고 풍금도 타시고 교육에 이제 사도리도 많습니다. 어머니가 강반석. 네, 강반석 어머니. 이제 따라가면 안내원들이 강사말을 많이 들어가시죠. 이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영상이었다. 이 영상은 1차 북핵 위기로 긴장감이 고조됐던 1994년 김 주석이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한 내용이다. 내가 이번에 카터하고 회담할 때 유엔에서 뭐 제재 알았다고 나가겠다 하는데 사령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제재 받고 이만큼 살아나가는데 제재 한다면 더 해라. 우리 뭐 살 거 보인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 그래 취소했더니 더 안 했어. 더 나도 마찬가지다. 뭐 살려봐라. 우리 더 살자. 우리의 촬영은 안내원으로부터 계속 제재를 받았다. 하는 수 없이 안내원들이 주의를 돌리거나 딴청을 피울 때 몰래 촬영을 이어갔다. 김 주석의 말씀처럼 우리도 반드시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거기가 항상 문제야. 빨리빨리 가야 돼. 김광원 선생님 식민정신에 자꾸 찢어지는데 만수대 광장 역시 망경대처럼 민감한 곳 중 하나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측의 동포들이 만수대 광장에 있는 김일성 동상 앞에서 눈물바다를 잃었다는 뉴스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북측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장소였고 그만큼 남측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곳이다. 하지만 평일 이곳을 찾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우리는 운 좋게 결혼식을 마치고 김일성 주석 동상에 헌화하러 온 신혼부부를 만날 수가 있었다. 축하합니다. 양각도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는 대동강변에 자리 잡은 옥류관에 들렀다. 남측에서도 워낙 잘 알려진 식당이지만 옥류관 앞에 수많은 평양 시민들과 식당 규모를 보면 북측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옥류관 냉면집에 왔는데요. 기대됩니다. 옥류관 냉면 몇 번 먹어봤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아주 맛있게 먹지를 못했습니다. 서울 냉면에 입맛이 길들여져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평양 냉면의 독특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평가를 하자면 우리 남측 사람들이 약간 단맛과 신맛과 매운맛 이거하고 고기가 주는 담백한 맛 이런 것들을 냉면의 어떤 전형으로 입맛이 굳어진 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평양냉면의 국물이라든가 즉 육수라든가 그리고 갖가지 양념을 다 넣어서 만들어봤지만 단맛이 거의 찾을 길이 없어요. 매우 담백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냉면 그 본연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방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거리 중 하나가 음식이다. 북한 음식은 젓가락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맛깔스러웠다. 특히 양각도 호텔의 아침 뷔페와 평양 당고기 그리고 백예봉 호텔의 엉감자 국수는 단연 최고였다. 묘양산 향산 호텔에서 먹어본 칠색 송어튀김은 풍미가 가득했다. 냉면 아주 잘 먹었습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40분에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보다 더 궁금한 것은 북한 주민들, 평양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었다. 우선 우린 평양 시민들을 만나서 서먹서먹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평양 시민과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안내원들이 평양 시민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먼 발치에서나 또는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여러 가지로 지금 국내 정서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의적인 보도를 하면 모르는데 악의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을 촬영해다가 찍고 그걸 나쁘게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